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이 바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이라서. 역시 노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김대환 아나운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 설 명절을 맞이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해야죠. 기분 좋잖아요. 네. 자, 지금쯤이면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차례 지낼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아마? 그렇겠죠. 네. 오랜만에 가족 친지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네. 또 요즘에는 간소하게 차리고서 가족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쨌거나 즐거운 설인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님, 그리고 북한 전문기자 강미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근데 새해를 전 처음 들어보는데 축하합니다라고 좀 네,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보다 새해를 축하합니다가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새해 덕담이 아니라 네, 서로 이렇게 축하하는 거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새해를 한번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자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강미진 기자님은 남한에서 몇 번째 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꼭 10번째. 그래요, 네. 10주년. 근데 뭐 남한과 북한이 설을 세는 날짜가 좀 다르죠? 북한은 양력설을 위주로 많이 네. 세거든요. 이 양력설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사회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새해 첫날을 이제 기념하는 행사들을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양력설을 이제 많이 지내게 됐고요.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민족주의 강조하면서 이제 뒤늦게 새로의 음력설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고 이제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서 음력설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양력설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명절은 북적북적하고 시끌벅적해야 당연하죠. 이 네. 느낌이 또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특히나 이제 설 특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북한도 좀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방영을 하나요? 맞습니다. 일단 설 전날에는 설맞이 공연이라고 각 이제 어린이들, 뭐 망경대 학생 소년공전에서 반년 동안 연습을 해온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성인들도 각 예술단에서 나와서 하고요. 지역에서는 지역 예술단에서도 합니다. 올해 북한의 설맞이 공연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20년 설맞이 공연, 부제가 백두산 축복 안고 설 누나 내려라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두산하고 키워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저 제목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자, 민요로 한껏 분위기를 돋우고요. 이어지는 무대는 아이들의 악기 연주입니다. 저 작은 손으로 가야금 타는 것 좀 이야. 보세요. 대단하네요. 우리도 설이면 신동 특집 이런 거 하는데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저 악기들은 이제 계량 악기고요. 가야금 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줄이 최근에 25현금까지 계량을 해가지고요. 다양한 음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이제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북한의 문화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무대, 백두의 혈통 굳건히 이어가리 합창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설맞이 공연을 보고 왔고요. 북한 설 명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우리는 보통 설 아침에 차례를 지내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차례를 지내나요? 북한에서 저희는 차례를 지냈어요. 네. 근데 저희 동네에도 보니까 차례를 지내는 집이 있고 안 지내는 집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는
뭐 한 10집 중에 7, 8집은 안 지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형제도 많고 아버지 형제도 많고 이제 사촌들도 많아서 사실 차례 지낼 때 아주 시끌벅적했거든요. 뭐 이렇게 밤도 깎아놓은 네, 밤도 좀 그렇죠. 먹고 네. 이 뭐 전 이제 묻혀놓고. 한과 같은 거 좀 먹고 이렇게 정말 시끌벅적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왜 북한은 안 지내는 거예요? 이런 명절을 지내는 것이 일종의 미신적인 요소도 좀 있고 과소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지내지 말고 지내더라도 아주 간소하게 그 혁명 선배들이 이제 죽어서 못한 혁명을 우리가 이어서 가겠다라는 결의를 다지는 정도로 지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풍조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뭐 화려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지내거나 안 지내는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제 생일하고 어린이날하고 이 세배하러 가는 이 날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아니, 그럼 이거 세배도 안 합니까? 세배는 합니다. 아, 세배는 네, 해요? 세배는 하고요. 북한도 세뱃돈을 북한도 주나요?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세배를 하면 돈으로 주는 문화는 201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아, 그래요? 그 전에는 뭐 사탕이라든가 뭐 간식거리를 주는 것으로 하다가 2010년대 돈으로 이제 발전되게 된 거죠. 지금은 보통은 뭐 한 번에 5,000원, 많이 주면 10,000원 이 정도 돈은 주는 것 같아요. 또 설 하면은 떡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한 살, 먹는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2살 먹는 거야? 뭐 이렇게 질문했던 맞아요. 어린이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북한에서도 떡국을 먹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간판 보십시오. 떡국집이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이야. 네, 평양 창광 음식점 거리에 있는 떡국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이 떡국 한 사발을 다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불어난대요. 북한에서도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고요. 네, 이어서 돼지고기 육수에 편육을 넣어서 만든 북한식 떡국 요리법도 소개합니다. 익힌 돼지고기를 3 내지 4cm의 크기로 썰어 넣습니다. 쏜 돼지고기를 약간의 소금과 후추, 맛내기를 두고 재워 넣습니다. 네, 비슷한 듯 좀 다른데요. 북한 음식은 항상 볼 때마다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 떡국 많이 먹어요? 일단 텔레비에 이렇게 떡국을 만듭니다. 이거는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개성 지역에서 일부 오래된 그런 가정들에서 떡국을 좀씩 먹었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화가 안 됐죠. 그래서 떡국을 왜 먹냐? 저도 한국에 와서 떡국을 이제 명절마다 설날마다 먹어야 되는 데서 왜 설날에 떡국을 먹지 이렇게 했었는데 북한 당국에서 떡국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전통 때문인가요? 북한 강연의 제강에도 우리의 것을 적극 살려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미 잠재워 있던 그 떡국 문화를 다시 끄집어내서 일반화하려는 그런 계책인 것 같습니다. 자, 떡국을 대부분 안 드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식량 사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역별 특성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식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조건은 되긴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형의 한 70~80%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쌀이 많이 생산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쌀을 먹어야 된다면 조금씩 모아두어서 이제 지내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문화적 차이가 큽니다. 떡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되게 남쪽 지역에서 이제 떡만 이렇게 해서 떡국을 만들고 북쪽에서 이제 만두가 들어가고요. 이 중간 지역에 오면 이제 떡국도 들어가고 만두도 들어가서 떡만둣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이 문화적 차이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내용도 소개가 됩니다. 떡국과 밥은 같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떡과 밥을 같이 해먹는 것은 이중 식사하는 것으로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떡국도 주식이기 때문에 떡국을 먹을 때는 밥을 해먹지 않도록 한다고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자, 별걸 다 교시를 하네요. 국가 시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본다면 이제 떡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완결된 음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쓰는 거는 이제 영양 과잉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 북한 주민들이 또 설 음식으로 좀 자주 먹는 것들이 있나요? 명절 음식 중에 가장 다른 집, 그러니까 경제력이 높은 집이거나 아니면 좀 힘들게 사는 집이거나 어느 집을 물러나고 다 해먹는 음식이 국수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한테 국수는 이거 건강, 장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수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설 명절에 송편을 먹는다면 믿으시겠어요? 설 명절에 북한은 송편을 먹습니다. 왜요? 그 송편을 먹는 이유도 명절이어서 특별한 걸 먹고 싶은데 그냥 떡으로만 하면 쌀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콩을 넣어서 소를 콩을 넣거든요. 쌀에 비해서는 싸니까 그러니까 부풀려서 먹는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고착이 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그 지역별로 다르고 이 각 가정 형편에 따라서 좀 또 다르고 이 그렇죠. 설 음식이라고 해도 확실히 좀 다른데 이 설 음식이라는 게 사실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별거 아닌 것 맞아요. 같지만 네.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예. 전을 붙이다 보면 뭐 허리, 무릎, 손목 아프지 않은 곳이 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많이 해본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저는 많이 먹어봤고요. 이건 저희 어머니 얘기고 저는 뭐 이제 식체, 네. 과식, 소화불량 이런 명절 증후군이 있거든요. 네. 북한에서도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나요? 일단 명절 증후군을 북한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냥 엄마나 그 집의 아내나 일단 가족이나 남편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음식을 만들어서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지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못 봤고요. 요즘에는 우리도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명절 음식이 아무래도 여성의 손이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네. 북한도 아무래도 그렇죠. 그전에는 절대 이제 만약 경우에 주방에서 그 집의 아버지나 남편이 뭔가를 했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주방에 안 들어갔었는데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여성들이 주로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집안에서 아빠들이 아기들 보고 밥을 하고 이런 게 일반화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남편이 어느 명절날 이제 음식을 만든 때 도와 안 주면 진짜 생일날 술 한 병도 없을 정도예요. 여기서 이 질문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명절 때는. 교수님, 잘 도와주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여러 가지 잘 도와주고 있고요. 예전엔 저도 명절 때 되면 자꾸 나가고 싶었는데 네. 좀 나이가 드니까 집에 앉고 자꾸 좀 누가 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오면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게 그렇게 좀 즐겁기도 한데 음식이라고 하는 게 차려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좀 손이 가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이제 좀 눈치를 보면서 민폐가 되지 않도록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온 가족이 즐거운 설 명절 보내려면 일도 함께 그렇죠. 놀이처럼 맞아요. 하는 게 좋겠죠. 북한의 설 명절 이야기 나눠보니까 비슷한 듯 다르긴 하지만 이 설을 보내는 그 마음만큼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민족의 명절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